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람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이 관계적으로 또 보면 어떻게 이거를 또 조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예, 아주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때는 심리치료를 전공을 했고 박사 때는 가족치료를 전공했거든요. 심리치료를 전공하니까 깝깝해요. 뭐가 깝깝하냐면 사회적 관계가 깝깝합니다. 모든 거를 다 심리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관계에서 자꾸 뭔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두 정신과 의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한 정신과 의사가 헬로우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정신과 의사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헬로우가 이 사람의 내면에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저게 의식적인 얘기냐? 저게 전의식적인 얘기냐? 무의식적인 얘기냐? 만약에 무의식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저 헬로우라고 하는 게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헬로우란 말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만났는데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로우 그러면 이걸 지나가면 되잖아요. 간단한 사회적 인사인데 그 사회적 인사를 너무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사회적 맥락이 상실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를 너무 전공한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회적인 맥락이 사라지니까 좀 이상하죠.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사회적으로 살면 우리가 내담자들 보면 사회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와가지고 마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사회적으로만 살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오면 내면 세계를 알게 하고 알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증상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이 심치료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심치를 너무 많이 하면 무슨 맥락이 상실된다? 사회적 맥락이 또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 마음과 관계가 같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 조화, 통합 이런 게 되어야 그래야 이게 건강한 관계, 균형 잡힌 관계가 또는 이게 관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심시료도 전공하고 가족치료도 전공해서 이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맞아 이 두 개가 같이 안 되면 어렵지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계 강의를 조금 당분간 좀 더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설하려는데 서론이 길었죠.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서론이 길긴 했는데 우리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 잠깐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어려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워요. 의존형 성인 아이들이 어려워요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짝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는 뭐하고 짝개념이 있냐면 쉬워요 하고 짝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짝개념인데 이제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쪽을 본다고 얘기했냐면 쉬운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쪽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어렵죠. 우리는 한없이 어렵고 한없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렵다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어렵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자꾸 미리 소모가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정말로 뭔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 그럼 왜 그렇게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간단하다. 결과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자꾸 땡겨서 현재에 미리 그 결과를 실현하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생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완벽적 성인아이하고도 통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완벽적 성인아이도 결과를 땡겨오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땡겨오는데 완벽적 성인 아이들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이제 청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방 청소할 때도 완벽형 성인 아이들은 이미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청소가 딱 돼 있어야 하는 이 완벽적인 거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한 톨도 없어야 되고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거지로 예를 들면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했는데 이게 뭐 밥풀이라도 뭐 이렇게 고춧가루라도 하나도 아무것도 묻은 게 없어야 돼.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닦고 또 닦고 참으로 닦고 정말로 닦고 아주 닦고 몹시 닦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끝이 없죠. 그렇게 닦아놓고 또 보고 닦아놓고 또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참으로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나중에 고춧가루 묻었네. 설거지 제대로 한 거야?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가 창피해지고 자기가 괜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을 반짝반짝반짝하게 해놓듯이 그렇게 하려니까 설거지 한 번만 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엄청 힘들죠. 그렇게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설거지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아무튼 결심하고 의지를 내세우고 이제 드디어 설거지 타임이 왔다 하고 막 전투하듯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완벽형의 사람들이죠. 완벽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는 완벽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왜 그 상태가 안 될까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의존형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력을 안 해요. 설거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미리 포기를 합니다. 못해. 안 해. 힘들어. 더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 이제 설거지가 무섭대요. 설거지가 무섭다. 설거지가 뭐가 무섭냐. 설거지가 너를 뭐 해치기라도 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설거지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라고 물어보면 늘 대답은 똑같아요. 싫어요. 왜? 하기 싫고 왜? 미리 지치잖아요. 미리 지치니까 하기 싫죠. 하기 싫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무섭다고 얘기해요. 왜? 무섭다고 말을 해놔야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똑같이 보되 완벽적인 상태를 똑같이 봐요. 의존형도 보고 완벽형도 보는데 완벽형은 그걸 하느라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간다면 의존형들은 안 하면서 무서워해요. 안 하면서 미리 무서워하고 미리 힘들어하고 미리 어려워하고 왜 그 결과를 가져오긴 해야 될 텐데 하려고 하니까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미리 지치고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남들이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고 엄마 어려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응 알았다 하고 해줘. 이러니까 얘가 계속 의존형이 되는 거죠. 의존형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근데 그런 의존형 성인 아이를 어디로 초점을 돌리라고 얘기해드렸냐면 쉬운 쪽으로 돌려라. 그래서 제가 계단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요 센터의 계단이 제 5층에서 여기 10층까지가 15층인데 아파트로 얘기하면 20층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20층은 빨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20층 올라가 딱 10층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리 자꾸 포기하고 안 해. 엘리베이터 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편하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센터의 계단에 보면 자꾸 써 있어요. 뭐라고 써요? 뒤태가 예뻐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계단에 그게 써 있어요. 네. 올라가 보세요. 뒤태가 예뻐져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네. 계단을 올라가면 운동 효과가 생기니까 뒤태가 예뻐진다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계단 하나 올라가면 수명이 3초 늘어나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써 있어요 그렇게. 네, 내가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쉬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어려운 쪽으로 초점 맞추지 말고 쉬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쉬운 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다가 안이감만 못하면 가다가 뭐죠? 중단하면인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면 뭐 네 말이 맞죠? 네.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간 만큼 유익이니라. 이렇게 바꿔라. 아니 내가 가다가 엘베 한 5층 가다 힘들어서 안 더 못 가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엘베 타면 되잖아요. 그럼 5층 올라간 만큼 운동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5층 올라가서 오늘 중단 오늘도 실패했네. 10층 못 걸어갔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다가 중단해도 간 만큼 뭐 아니라 유익하니라. 이렇게 좀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살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의존형 성인아이의 어려워요 주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요 쪽으로 갈 텐데, 어떻게요를 들으려면은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